자, 이제 전 시간에 이론도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이제 문제 A번, B번 이제 풀어보기로 해요. 자, A번 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문장을 해석을 해야지 푸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몇몇 경우는 빨리 답의 실마리가 되는 단서를 찾는 것,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요령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번과 2번은 이제 우리가 되게 사지선다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건 연습 문제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라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정리한 것처럼 late와 lately는 뜻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뜻이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번 보세요. He set up 할 때 set의 원형이 sit이거든요. sit up 해서 밑줄 치고 뜻을 적어 놓으세요. sit up.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다가 sit up이에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앉아 있다. 요게 이제 sit up. 자, 해석이요.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최근에라는 의미는 의미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late가 답이에요. late가 답이에요. 자, 2번. I haven't heard from him. 여기서 이제 haven't heard라는 게 현재 완료인데 우리가 이 현재 완료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우고 나면 더 확실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해석이 이렇게 돼요. 나는 그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받지 못했다. 최근에. 이래야지 내용이 자연스러워요. 답은 lately. 두 번째 게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6번까지는 쭉 해서 few와 little하고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서가 중요한 건데 3번은 단서가 뭐냐면 books예요. 셀 수 있는 명사. 그래서 뭐 해석할 여지도 없어요. little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few가 답이고요. 이때 a few가 이제 약간의란 뜻이고 나는 약간의 영어책을 가지고 있다. 힌트는 books예요. books.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답은 few. 다음 4번. 힌트는 snow예요. 만약에 셀 수 있었다면 복수형으로 썼을 거거든요. 근데 셀 수 없기 때문에 s를 못 붙였던 거라고요. 해서 답은 little. 그런데 이제 이 4번 문장은 해석할 때 좀 신경을 써놓으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 건 아니고 본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건데 이 문장의 위가 주어인데 이럴 때 위를 일반인 주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인 주어는 해석을 해도 될 때가 있는데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인 주어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경우가 지금 이 4번 문장이에요. 그래서 위는 해석할 필요 없고 4번 문장은 해석을 이렇게 해요. This year는 올해 눈이 거의 오지 않았다. 올해는 눈이 거의 오지 않았다. little에 관사를 안 붙이면 부정의 뜻이라고 그랬죠. 답은 little이 답이에요. 5번 힌트는 뒤에 sugar예요. sugar는 설탕. 근데 또 s를 안 붙였으니까 셀 수 없다는 얘기죠. 답은 little. 저에게 설탕을 좀 더 주십시오. 그 다음에 6번. 6번에서는 힌트가 rainy days. 복수명사 나왔죠?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란 얘기죠. 답은 few. 그리고 여기도 주어가 위인데 여기 위도 4번하고 똑같이 일반인 주어예요. last summer 괄호치고요. 지난 여름 또는 작년 여름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때도 위를 해석을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7번은 many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a lot of는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 거니까 many를 써야 되면 many가 답이고요. many를 못 쓰면 나머지 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힌트가 water예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many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a lot of. 그리고 이제 a lot of는 옆에다 따로 적어 놓으세요. a lot of는 수거예요. 세 단어 합쳐서 이제 하나의 뜻을 갖는 건데 a lot of 세 단어 합쳐서 뜻이 이거예요. 많은. 그리고 동의어 lots of. 또 동의어가 plenty of. 그리고 이 세 개는 용법이 똑같은데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뒤에 온다면
반드시 복수로 와야 되고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다면,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면 반드시 단수로 와야 될 거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water라고 나왔죠? 그래서 답은 a lot of, 많은 물. 그리고 이제 이때 a lot of는 much로 바꿔서도 되겠죠. much. 자, 7번 해석이요. 우리는 레이스 후에, 달리기 경주 후에 많은 물을 마셨다. 8번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money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힌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some하고 any는 셀 수 없는 명사하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단서, 힌트가 되는 게 don't예요. don't, 부정문. 그래서 답은 any. any는 some은 긍정문에서 주로 쓰는 거고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서 주로 쓴다 했죠. 답은 any. 나는 돈이 없다. 마지막에 with면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영어 표현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 뜻 처리는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9번. 이 문장도 students가 힌트가 아니고요. 의문문이라는 게 힌트예요. 답은 any. 교실에 학생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권유의 의문문의 내용은 아니니까 any가 답이고. 10번은 안 배웠지만 지금 이제 배워가면 돼요. 앞에 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 2, 3, 4 있죠? 1, 2, 3, 4를 읽을 때 1, 2, 3, 4 이렇게 읽는데 이런 걸 우리가 기수라고 하고요. 첫째, 둘째, 셋째, 차례를 세는 거 있죠? 첫째, 둘째, 셋째, first, second, third.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례를 나타낸다 해서 이제 서수라고 하거든요. 기수가 나오게 되면 2를 제외한 나머지 2 이상의 기수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2 이상이면 복수니까. 그 다음에 서수는 특징이 뭐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앞에 덜을 붙여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수와 서수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이제 특징인데, 자, 이제 문제 보세요. 기수가 답이냐 서수가 답이냐거든요. 근데 만약에 to가 만약에 답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는 복수명사 오겠죠. 근데 city라는 단수명사 왔죠. 답은 second가 답이에요.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내용까지 넣으면 서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 해서 차례를 나타내는 서수가 내용상도 맞아요. 답은 second. 11번 문장의 동사가 falls인데 fall on 밑줄 치고요. 이제 중요한 수거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뭐뭇에 해당하다. 내 생일은 10월 12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10월의 12번째 날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서수가 답이에요. 12th. 그리고 이제 기수와 서수도 철자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뒤쪽에 기초단어 부분에 이 기수와 서수의 철자들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틈이 날 때마다 기초단어는 공부하면서들 하세요. 자, 12번. 여기는 하드와 하들리는 내용도 다르지만 자리,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동사 뒤에다 썼죠? 그러면 빈도부사 자리겠구나.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지. 답은 하들리가 답이에요. 그리고 하들리는 특징이 단어가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부정어 not과는 함께 못 쓴다. 요게 특징이고요. 답은 하들리. 나는 그 소식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13번 또 위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금방 드러나요. 13번 답은 hard가 답이에요. 앞에 거. 베리가 hard를 수식하고 hard는 동사 worked 수식해요. 아주 열심히 일했다. support는 부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13번 해석은 그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했다. 답은 hard. 그리고 이제 14번과 15번은 안 배웠는데 여기 이제 보세요. 그 13번에 ago하고 before의 차이. 그리고 이제 14번에는 그러니까 14번에는 14번 ago와 before가 있고 15번에는 since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ago와 before를 나란히 비교하라고 그럴 때는 ago는 품사가 부사밖에 없거든요. before는 품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ago가 부사밖에 안 되니까 둘 다 부사라고 하고 비교를 하자면 뜻은 같아요. 전에란 뜻이에요. 그런데 ago는 주로 과거 시제와 많이 쓰고요. before는 완료 시제.
그러니까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와 주로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게 요 차이점인데, 어거우에서는 이걸 하나 명심해둬요. 어거우는 현재 완료 시제와는 쓸 수가 없다. 요게 더 중요해요. 과거와 쓴다 보다도 어거우는 현재 완료와 쓸 수 없음. 이걸 명심해 두면 문제 푸는 큰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since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일단 since를 지금 이제 부사라고 놓고 봐도 되는데, 부사일 땐 좀 단순하니까 since를 전사라고 놓고 이론 정리를 하나 해 놓으세요. since가 전사라면 뒤에는 이제 명사가 오겠죠? 명사가 올 때 정해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해 놓으라고요. since가 전사할 때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이래로. 그리고 since가 만약에 부사로 쓰였다면 뜻은 전사의 뜻과 거의 같아요. 그 이래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since가 부사라면 이 뒤에는 아무것도 안 올 거고요. 그럼 이제 그냥 단독으로 쓰고 있을 거고, since가 전사라면 이제 뒤에 명사가 왔겠죠. 그리고 이제 합쳐져서 부사 구의 역할을 할 텐데, 바로 이것이요. since 뒤에 명사는 이걸 외워야 돼요. 반드시 과거를 뜻하는 명사가 온다. 이걸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since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명사 왔죠? 또 since가 단독으로 쓰면 부사죠? 이것들은 특징이 이제 다른 문장의 주어 동사랑 이렇게 이제 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문장 성립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외워요. 요때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현재 완료가 와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제는 안 배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뭔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봐두세요. 현재 완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어에 따라서 have나 has를 쓰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를 쓰고 아니면 have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과거 분사를 써주면 이런 걸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다라고 하거든요. 요 형태가 반드시 여기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 번 설명도 듣고 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추가로 공부들 하세요. 자, 그래서 14번부터 14번은 힌트가 went예요. go의 과거형 went. 그래서 과거랑 쓰겠죠. 과거시랑 썼죠. 답은 ago. ago는 과거와 주로 쓴다고 했죠. 14번 해석은 이렇게. 그는 2년 전에 2 years ago 2년 전에 미국으로 갔다. 자, 15번 중간에 and가 있는 거 놓치면 안 돼요. and 앞에 끊어 놓으세요. and는 등위 접속사니까 양쪽이 대등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문장과 앞문장, 뒷문장 전체와 앞문장 전체를 연결하는 게 and. 그럼 이제 and 앞까지. 그 and 앞에 1982라는 연도를 밑줄 치세요. 지금 우리는 2014년이고 여기는 1982년이니까 1982년은 과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니까 시제를 과거로 쓴 거예요. came. 나는 1982년에 여기로 왔다. 그리고 I have lived. have lived 밑줄 치세요. 요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나는 여기서 쭉 살고 있다. 그 이후로 쭉 살고 있다. 마지막에 ago냐 since냐인데 여기 보세요. ago는 현재 완료와 못 쓴다 라고 했죠. since는 현재 완료와 어울려 쓰죠. 답은 since가 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들은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는 그 단어의 힌트를 잡아서 문제를 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점점 문제 푸는데 익숙해진다 이거예요. 자, B번 형용사나 부사를 적당한 데다 넣어라. 자, 1번 usual이라는 단어는 usual이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부사인데 보통, 대개라는 뜻의 빈도부사예요.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hardly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빈도부사의 위치를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답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goes 밑줄 치세요. goes가 일반 동사죠. 빈도부사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usually 위치는 goes 앞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잠깐 놔두고요. 3번은 우리가 매번 했던 건데 우리 감탄문 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좋은 날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very가 들어갔을 때 뭘 수식하겠냐? 그럼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와 beautiful 사이에 써야지. A very beautiful day.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을 우리가 또 감탄문으로 많이 바꿨죠. 마지막에 여기 명사 day로 끝났으니까 3번 문제를 감탄문으로 바꿔라. 그러면 또 very 대신에 what을 쓰겠죠. 자, 다음 4번에 open, 자주, 종종 이란 뜻의 빈도부사. 그래서 비동사 뒤, is 뒤에다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 인합이라는 단어를 넣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최근 기출문제예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인합의 특징을 이제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합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요. 인합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 할 때는 충분한, 부사 할 때는 충분히 또는 매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인합이 형용사로 쓰였다. 그러면 이렇게 쓰이겠죠. 명사를 수식을 하겠죠. 인합이 부사로 쓰였다.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을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평범한 거거든요. 이제 인합의 특징은 지금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인합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해도 되고 뒤에서 수식해도 돼요. 그런데 인합이 부사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반드시 뒤에서 수식해요. 요게 최근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 인합이 수식할 단어가 뭐냐면 문장을 보니까 She was kind to tell me the way. 그 여자가 나에게 그 길을 말해줘서 그 여자는 아주 친절했다. 그러면 결론은 친절한을 강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합이 수식해줄 단어는 kind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죠. kind와 to tell 사이. kind, 인합, to tell 이렇게 쓰면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부사의 좀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40페이지. 40페이지에 이제 비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라는 걸 하기 전에 거기가 이제 챕터 3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챕터 4를 잠깐 보세요. 기초 단어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알파벳 다음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외워버려야 될 부분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챕터 1 공부하든 챕터 2, 3 어떤 데를 공부하든 간에 기초 단어는 항상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 되거든요. 먼저 인칭대명사 있죠? 그래서 거기 다시 여러분들 확인해 보고요. 43페이지 보면 명사는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수형을 만들 때는 규칙 변화랑 불규칙 변화가 있는데 규칙 변화는 단어 끝에 s나 es 붙이는 거다. 많이들 알고 있을 거고 거기에도 약간의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불규칙 변화는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명사라는 품사는 복수형이 되면서 형태가 변형이 돼요. 자, 한 장 넘기고 그리고 이제 44, 45페이지에 아주 기초적인 명사들을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먼저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먼저 해놓는다. 근데 구분을 하려면 뜻을 가려놓고 영어의 뜻이 뭔지를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이제 해보고요. 또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영어를 가리고 우리말 뜻만 보면서 그 뜻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써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철자를 쓰는 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좀 철자를 외워두면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도 기초적인 부분에서 철자를 암기를 해가야 그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지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철자 외울 엄두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단어 외울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단어는 철자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에 오래 걸리더라도 철자 연습을 꼭 하면서 이제 공부들 하고 이런 단어들이 명사였던 거고요. 자, 넘기세요.
46페이지 보면 동사라고 나오는데 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일반 동사 s나 es 붙인다고 그랬죠. 이거 옛날부터 했던 건데 거기에도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그 밑에 규칙적인 거 한번 읽어보고요. 또 동사라는 품사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다시 규칙, 불규칙이 있죠. 규칙 변화는 단어 끝에 ed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규칙적인 몇 가지 법칙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불규칙 변화는 별도로 암기해야 되고요. 그 47페이지 B번은 별표를 쳐놓고 또 동사에는 ing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ing 붙이는 방법 그래놓고 그 ing를 붙였을 때 명칭이 현재 분사, 동명사, 분사구문 이렇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ing 붙일 때도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 법칙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세요. 48페이지 보면 여기도 이제 기초적인 단어들이 쭉 나와요. 기초적인 단어들 동사가 쭉 나오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철자까지 암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조동사라고 해서 몇 단어가 나왔는데 요걸 꼭 먼저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동사를 배울 건데 그때 가면 바로 다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 라는 말은 예전부터 계속 했던 거고 동사의 불규칙 변화표가 옆에 있어요. 49페이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좀 흥미를 잃을 만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좀 힘들더라도 버텨낸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더 할 수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고 진도를 놓쳐버린 학생들은 이런 데서부터 영어가 좀 막혀 있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은 안 하고 가면 안 되죠.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불규칙 변화 해두면 이게 의외로 암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건 발음을 이용해서 최대한 외우면 더 효과적이니까 그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원형과 과거와 과거 분사를 붙여서 계속 읽는 연습을 하세요. 읽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외워지고 불규칙 변화 속에서도 다시 그 규칙적인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 배운 것들도 짐작이 가능해요. 불규칙 변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51페이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품사가 형용사와 부사인데 형용사와 부사는 또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명칭하고 또 비교되게 원래 단어를 원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급 말고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있거든요. 불규칙 변화를 또 역시 별표를 쳐놓고 불규칙 변화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불규칙 변화가 의외로 몇 개 되질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단어들이 불규칙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금방 외울 수 있을 거고 오히려 규칙 변화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규칙 변화가 다시 1번, 괄호의 1번은 짧은 단어를 비교급 최상급으로 만들 때는 단어 끝에 er이나 est 붙인다. 그리고 2번, 긴 단어는 단어 앞에 more를 추가하면 비교급, most를 추가하면 최상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해두고 그리고 이제 넘기면 52페이지에 또 형용사의 기초적인 단어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사의 기초적인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 또 틈틈이 대신 이거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 번 좀 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도 분명히 있으니까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는 걸 먼저 확실하게 구별해 두고 모르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53페이지 기초 단어라고 접속사 거기 있으니까 단어 암기해 두고 그 다음에 또 기초 단어라고 해서 이제 기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줄임말들 거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줄임말들이 헷갈렸던 분들은 이제 여기 외에 이런 거는 한 번만 읽어보면 뭐 몇 단어 빼고는 금방 외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마지막인데 54페이지에 기수, 서수 있죠. 그리고 기수와 서수를 로마자로 표기한 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쭉 적혀 있으니까 또 요일이나 달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암기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암기를 하고 나면 꼭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테스트를 해봐야
내가 외웠던 게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시험 보는 걸 귀찮아하면 안 되고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내가 안 외워진 건 좀 추가로 외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55페이지부터는 간단하게 테스트지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테스트지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 대신 테스트지에는 별도로 답 처리를 안 했어요. 그 답은 앞에 그 45 앞에 정리된 걸 보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답 처리를 안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실제 시험 보듯이 풀어보고 생각 안 나는 건 다시 체크해서 복습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라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요. 57페이지, 59페이지까지 그리고 이제 60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거기에 단계별로 또 불규칙 변화를 외우라고 단계별로도 해놨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 공부도 좀 이제 병행을 해야 될 때고, 아직까지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되고요. 이제 40페이지를 할 건데, 40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형용사와 부사랑 관련된 비교 구문이요. 40페이지를 보면 A번에 다음 단어에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시오 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기초적인 단어를 먼저 외워놓고 여기를 채우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채워질 거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몫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번과 C번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지금 간단하게 비교 구문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세요. 자, 비교 구문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이제 제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기초가 역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비교 구문도 기초가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본 수업의 비교 구문도 쉽게 단원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초를 놓친 분들은 문제 풀이할 때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다가 문장에서 나올 때마다 이런 연습을 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를 이제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비교 구문이라는 건 형용사와 부사, 이 두 가지 품사하고만 연관이 되는 거고요. 형용사나 부사가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 구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비교 구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급을 이용한 비교. 이 원급이라는 게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단어라고 그랬어요. 동사 원형 그러듯이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급 말고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가 있고,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기초 단어 쭉 확인하면서 했던 얘기가 비교급과 최상급, 형용사나 부사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 자, 이제 보세요. 원급을 이용해서 무언가랑 비교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 쓰이던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단어 바로 앞에 as를 써요. 그 바로 뒤에 as를 써. 그래서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표시를 잘 해두세요. 이때 앞에 있는 as는 부사예요. 그리고 뜻은 없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알아두라 이 말이에요. 뒤에 있는 as가 접속사예요. 당연히 종속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만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뜻은 이거예요. 뭐뭐만큼. 자, 이런 식으로 as 이런 걸 바로 원급 비교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 다음 비교급 비교.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써요. 그러면 규칙 변화를 예를 들어서 해줄 테니까 보세요. 짧은 단어면 단어 끝에 이하를 붙여. 긴 단어면 단어 앞에 모아를 써요. 그러면 긴 단어 같으면 비교급이 되면 두 단어가 되는 거예요. 짧은 단어는 ER만 단어에 붙이는 거니까 한 단어고. 그래서 여기에 ER과 모아를 붙이면서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뜻에다가 더라는 말만 추가해주면 돼. 더 키 큰, 더 중요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교급을 썼죠. 비교급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than이 와야 돼요.
than, than이에요. 여기 than도 품사는 종속 접속사. 그리고 than의 뜻은 이거예요. 뭐뭐보다. 자, 그 다음 다시 원급으로 올라가서 as 뒤에 as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에 와야 된다고. 종속 접속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격이 온다. 주어 자리에 오는 형태가 와야 되니까. than도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는 주격이 와야 돼요. 자, 다음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 최상급을 써요. 그러면 또 이제 규칙 변화를 예를 들 테니까 하세요. 짧은 단어 같으면 단어 끝에 est를 붙여. 긴 단어 같으면 단어 앞에 most를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돼요. 긴 단어 같으면 최상급이 두 단어예요. most, important. 짧은 단어 같으면 est를 단어에 붙이는 거니까 한 단어예요. tallest. 그리고 이제 est를 붙이고 most를 붙이면 뜻이 이렇게 돼. 가장이라는 말을 추가해주면 돼요. tallest, 가장 키 큰.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상급의 특징. 최상급에는 앞에 덜을 붙여요. 최상급에는 덜을 붙인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배운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수업을 일단은 들은 기억을 조금이라도 나면 이제 이 정도까지는 기억이 날 텐데,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원급과 비교급은 비교되는 대상이 두 명의 사람, 두 개의 물건을 놓고 비교할 때가 많은데, 최상급은 둘만 놓고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상급이라면 가장 키 큰, 가장 중요한 이랬으니까 최상급의 의미가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비교되는 대상이 셋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최상급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문장이 틀려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비교되는 범위 있죠. 셋 이상의 비교되는 범위가 반드시 뒤에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 이런 수식어 형태로 이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상급은 이게 필수적인 거다 끝이 아니고 이것까지 나와야 최상급은 성립이 되는 거야. 수식어 형태로 셋 이상의 범위를 잡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써요. of라는 전사를 쓸 때는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면 되고, in이라는 전사를 쓸 때는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주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최상급은 이걸로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익혀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최상급이 나오면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 than이 오고, than이 오면 앞에 비교급이 온다. 요거 명심해두고, 여기 뭐하는 뜻이 더라는 뜻이다. 그리고 뭐와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긴 단어가 온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급과 최상급은 이제 제일 기초적인 얘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원급으로 가서 약간 어려운 설명이 추가가 되니까 어려워 보이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세요. 이 원급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문으로 고치려면 문장의 동사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not을 넣겠죠. 그리고 이제 as, 원급, as. 이렇게 이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문장 부정문 고치는 방식으로 똑같이 앞에다 not만 써주면 되는데 부정문 고치는 방법으로.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때 앞에 as라는 부사 있죠. 이 부사를 그냥 써도 되지만 부정어가 앞에 있을 때는 as 대신에 so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as 원급 비교는 이제 익숙해졌다 치면 앞에 부정어가 올 때는 as 말고 so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제는 so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not so as 이런 식으로. as가 나오면 금방 원급 비교 생각나니까 이건 써도 맞지만 내버려 두고 so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세요. not so as 이렇게. 자, 여기서 동의어가 있어요. not so as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 not so, not as 대신에 little의 비교급 less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비교 구문에서는 좀 어렵게 느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이 less라는 단어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둬요. 그 다음에 more가 더란 뜻이라면 less는 덜 중요한, 이런 식의 덜, 이런 의미, 내지는 부정의 뜻, 이런 걸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little은 비교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는 as가 나오면 안 되잖아. 원급이 나올 때 뒤에 접속사 as를 쓰는 거지, 비교급이 나오면 than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ess 뒤에는 또 than이 와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급과 비교급이 이렇게 뜻이 같아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해야 되고, 요것도 확인해 놔요. as, so as 사이에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than이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다 비교급 써버리면 틀려요. 왜냐면 여기 이 단어가 비교급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단어, 원급이 그대로 온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일 기본적인 틀은 잡아놨으니까 이제 책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해석 연습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간단한 거 이론 몇 가지만 쓰고 이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추가로 하기로 해요. 여기 as라는 접속사, than이라는 접속사를 이제 또 비교구문 처음 배우는 분들은 이제 처음 배운 거거든요. 여기에 특징이요. 비교구문에서 접속사 as와 then 뒤의 반복되는 표현, 반복 어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걸 하나 외워두라고. 그래서 as와 then 뒤에 이제 as, then은 접속사라고 그랬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쭉 올 텐데 앞쪽에 반복되는 표현이 올 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이 되는 말들은 다 생략을 해버려라. 그래서 생략을 하고 나면 이런 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다면 이게 주격일 테니까 주격이라고 적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접속사라는 걸 이제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비교구문에서는 비교되는 대상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최상급에서는 이런 식의 수식어가 있으니까 요거만 보고서 가면 되는데 여기 원급과 비교급에서는 아까 두 사람, 두 개의 물건을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비교되는 뭐가 나오고 뒤쪽에 비교되는 뭐가 있을 텐데 이 A와 B를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요. 비교되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비교되는 대상을 A와 B라고 하고 비교되는 대상은 반드시 대등해야 된다.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처럼 반드시 대등해야 된다. 요걸 하나를 적어놓고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가 비교되는 대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다시 봐요. 문장의 앞쪽에 비교되는 대상을 A라고 하고 그럼 이제 주어일 때도 있고 또 그냥 앞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뒤쪽에 비교되는 게 B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여기 적어놓은 반복어구는 다 생략을 해버릴 수 있다. 요걸 잘 힌트로 삼아서 비교되는 대상을 찾을 때 A와 B 중에 어떤 걸 찾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as와 then 뒤에 반복되는 말을 다 생략해버린다는 얘기는 as와 then 뒤에 비교되는 대상만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를 찾는 게 정확하고 빨라요. 그래서 as와 then 뒤에 비교대상 B를 먼저 찾고 그리고 B를 먼저 찾고 앞으로 거꾸로 쭉 올라가면서 B와 문법적으로 형태상으로 대등한 걸 앞에가 찾으면 금방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놔요. 비교되는 대상을 찾을 때 B를 먼저 찾으라 이 말이야. B를 먼저 찾고 앞으로 올라가면서 A를 찾으라고요. 기호로 표시해놨으니까 요 기호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자,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이론들을 정리해 준 거예요. 다만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암기하는 사항으로 나아가는 거지 문장으로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문장을 볼 때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출력이 되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 가지고 설명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일단은 완벽하게 해두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 40페이지, 41페이지에 간단한 예문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예문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토대로 기초를 닦아놓고 본 수업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40페이지, 41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끝이 나면 품사 기초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연이어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약간 바꿔서 했으니까 앞쪽에 챕터 2 있죠? 거기에 이제 동사 기초 이 부분으로 넘어가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